안녕하세요. 포토샵 CS5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열면요, 다음과 같이 위쪽에 이러한 메뉴가 보이고요. 그 다음 파일 메뉴, 편집 메뉴, 이미지 메뉴, 레이어, 선택, 필터, 분석, 3D, 보기, 창, 도움말 메뉴와 같이 풀다운 메뉴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메뉴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포토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는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니까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은요, 자, 여러분들 포토샵이 어려운 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아주 쉽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필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제가 디자인을 작업 선택 영역으로 선택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자,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러한 창들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것은 스테이지 바깥으로 내분해서 이렇게 내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인팅과 관련된 작업 영역을 선택을 하시면 쉽게 우리가 페인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옆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자, 여러가지 옵션이 나타나죠. 자, 사진과 관련된 작업 영역을 선택하고 싶다면, 자, 사진, 3D, 동작 이런 것들을 눌러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CS5의 새로운 기능을 한번 볼까요? CS5 새로운 기능을 눌러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파일 메뉴에 보시면, 자, 이렇게 하늘색으로 보이는 메뉴가 보이시죠? 자, 이것이 바로 포토샵 CS5에서 바뀐 기능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세부적으로 공부하면서 포토샵에 대한 기능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려움을 피하시고요.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얘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도구 상자가 한 줄로 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두 줄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패널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이렇게 누르시면 작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누르시면 새로운 기능 설정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해서 체크를 풀고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과 관련된 작업 영역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자, CS 라이브라는 것이 있는데, CS 라이브를 통해서 어도비 브라우저 랩이라든지 CS 리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면 디자인 검토 과정을 간소화하고 웹사이트의 호환성 여부를 신속하게 테스트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자, 대신에 어도비와 관련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어도비 브라우저 랩 같은 경우는 다양한 보기 옵션, 진단 및 비교 툴을 통해 다이나믹한 웹페이지와 로컬 컨텐츠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 보시면, 자, 이러한 브라우저 간 테스트를 위한 보다 쉽고 빠른 솔루션이다 라고 나옵니다. CS 리뷰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를 만들고 공유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 과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포토샵은 혼자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받을 수가 있고, 또다시 그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작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트 카탈리스트는 최신 인터넷 변화의 흐름을 활용하여 웹 프로젝트를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 스토리는 어도비 스토리를 액세스해서 비디오 프로덕션의 스크립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미디어 제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죠. 그 다음 acrobat.com 온라인을 통한 협업, 웹미팅, 파일 저장 및 공유, 문서, 표 및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가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포토샵을 가지고 여러가지 다양한 작업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 메뉴에 보시면 여기에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작업 영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파일 메뉴에 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가 포토샵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로 만들기죠. 자,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렇게 하면 자, 어떤 이미지를 만들 것인지 이름을 쓰라고 나오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포토샵에서 나는 디자인을 할 것이다.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누릅니다. 글자를 쓰죠. 그 다음 사전 설정이 있죠. 자, 여기에 웹과 기본 포토샵 크기, 미국 용지, 국제 용지, 여러 가지 용지의 사이즈가 나타납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웹을 많이 사용하신다. 그러시면 웹용 선택을 하시면 거기에 크기가 나타나죠. 640에서 480의 자, 이것은 픽셀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픽셀 크기로 만들고 싶다면 640에서 480, 800 x 600, 1024, 768 모두 자,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요즘에 웬만한 웹용 사이즈는 모니터 해상도가 커졌기 때문에 800, 600 이상을 쓰시거나 아니면 1024, 768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800 x 600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폭과 높이에 대해서 픽셀 데이터로 나타내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인치로 하신다거나 센티미터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모니터 해상도를 따르기 때문에 픽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있는데요. 기본이 72픽셀로 나와 있습니다. 해상도는 제가 800 x 600 이미지를 좀 더 해상도를 작게 했을 경우에는 이미지의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해상도는 기본적으로 150을 사용하지만 웹상에서는 150을 쓴다고 해서 300으로 쓴다고 해서 이 해상도가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높게 보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72픽셀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기본 72픽셀이지만 만약에 웹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포토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뽑겠다 그러시면 기본 포토샵 크기에서 해상도를 72가 아닌 150 이상을 주신다거나 자, 아니면 300픽셀 정도를 주시면 아주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상도가 높아지면 이미지의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색상 모드가 있죠. 색상 모드는 RGB 색상, 비트맵, 회색, 음영, 그 다음 랩, CMYK 색상 영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RGB 색상은 모니터에서 포토샵 이미지를 많이 볼 때 사용되는 색상이고요. CMYK 색상은 인쇄할 때 많이 사용되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MYK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출판과 관련된 또는 인쇄 그 부분에 관련된 색상 값을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모니터에서 많이 본다 그러시면 RGB 색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경 내용을 보시면 흰색, 배경색, 투명이 있죠. 자, 흰색은 배경 색상이 흰색을 선택을 하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흰색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만들기에 가서 자, 배경색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배경색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앞에 있는 것은 정경색, 뒤에 있는 것은 배경색입니다. 그래서 배경색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검정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하셔서 자, 이번에는 투명을 선택을 합니다. 투명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투명해진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색상 값을 정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 만들었죠. 그리고 파일 메뉴에서 열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열기를 선택하면 지금 제가 권해드리는 세 장의 이미지가 있죠. 자, 포토01, 포토02, 포토03이 있는데 이 세 장을 한꺼번에 불러오고 싶다면 전체 선택을 이렇게 해서 오픈 명령을 사용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왔는데요. 자, 이 불러온 이미지들을 자, 이렇게 탭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제가 제목에 이름을 주었을 때는 디자인이라고 이름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제목 없음 1, 제목 없음 2, 그 다음 포토01, 포토02는 불러온 이미지들이 이름값이 있다면 자, 이런 식으로 불러와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맨 위에 보시면 자, 브릿지가 있죠. 브릿지의 시작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데스크탑에 보이는 굉장히 많은 제 탐색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니 브릿지를 선택을 하시면요. 자, 미니 브릿지는 브릿지보다 약간 축소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폴더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들을 가져다가 포토샵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안내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안내선 표시, 격자 표시, 눈금자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하고 있죠. 자, 안내선 표시를 지우면 안내선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격자 표시, 격자가 나타나서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에 정확한 어떤 그 이미지들을 상하 좌우 또는 X좌표, Y좌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눈금자 표시도 이렇게 체크하시면 눈금자가 없어지고 다시 눈금자 표시를 하시면 눈금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시면 격자나 눈금자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이미지는 100% 상태인데 50%로 맞추시면 50%로 축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자, 이렇게 크게 또는 작게 확대 조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누르시면요. 지금 현재 이미지들을 많이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시면 문서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제목과 포토와 여러가지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일괄 정렬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렇게 세로선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은 상하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선택된 영역의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 픽셀 사이즈로 보겠다. 그러면 실제 픽셀을 선택을 하시면 현재 모든 상태가 실제 픽셀 상태로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 축소, 일치, 확대, 축소와 위치 조절, 세창 보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화면 모드가 나타나죠. 자, 화면 모드는 표준 화면 모드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메뉴 막대에 있는 전체 화면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현재 모니터 상에서 메뉴 막대만 보이는 전체 화면 모드로 바뀌고요. 전체 화면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메뉴 막대와는 상관없이 화면 전체가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다시 원래 상태로 자, 나열을 하시면 탭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기본 브러쉬로 어떠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하트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만약에 저장한다면 파일 메뉴에 보시면 저장이라고 있죠. 저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 거냐? 나는 PSD 파일의 형식으로 저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PSD가 있고요. 만약에 BMP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GIF, 그 다음 포토샵 EPS 파일, 포토샵의 JPG 파일, 그 다음에 PCX, 이러한 다양한 PNG 파일, T 파일, 이런 파일들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토샵의 소스 파일은 반드시 뒤에 확장자가 PSD 파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PSD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나중에 편집을 다시 한다거나 또는 수정하실 때 원본 파일 그대로 저장되었기 때문에 다시 편집해서 저장을 할 수 있지만 한번 GIF나 JPG 이미지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 파일들은 압축된 파일이기 때문에 수정이나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 소스 파일로 인해서 편집이나 수정을 하신다면 PSD 파일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D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하트 디자인 하트라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 미니 브릿지에 들어가시면 포토 1에 디자인 하트.psd라는 파일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포토샵 강의의 포토 1 폴더에 제가 저장을 했다면 자, 이런 형식으로 저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러내고 싶다면 자, 얘를 갖다가 얘가 지금 불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이제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웠죠? 그 다음 디자인 하트.psd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포토샵에서 바로 불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니 브릿지 선택을 해서 불러오거나 또는 파일 메뉴에서 열기 버튼을 선택해서 불러오거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좀 더 쉽고 다양한 작업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할 때는 항상 원본 파일, PSD 파일로 저장된다는 것, 그리고 도구 상자와 오른쪽에 있는 패널과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는 이러한 탭들, 그리고 파일을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과 해상도 조절하는 방법만 아시면 기초적인 포토샵의 레이아웃 설정 및 이미지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